이 영상은 익송 2부에 관한 영상입니다. 익준 송화 총정리 1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최종 화면에 링크 걸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피소드 9화에서 12화까지 내용입니다. 익준이는 비 오는 날 송화와 수제비를 같이 먹습니다. 먹는 도중 송화에게 응급콜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되죠. 수술이 끝나고 치용이는 우산을 갖다 주었고 익준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정원이를 만났죠. 만원과 담배 4개, 라이터를 빌립니다. 정원이는 비가 오는 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이때 익준이가 송화를 친구라고만 생각했다면 비 오는 날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았겠죠. 예전에 칼국수집에서 헤어질 때의 송화는 택시를 타고 갔었습니다. 너 아직 안 갔어? 어떻게 가? 너 차 없잖아. 비도 오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지만 정원이는 비 오는 날 차 없는데 그냥 택시 타고 왔죠. 이 장면에서도 익준이가 송화를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익준이는 치용과의 대화에서 치용이 송화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됩니다. 송화 좋아하지? 아니 존경하지? 네, 좋아합니다. 송화는 레스토랑에 치용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용성민과 허선빈, 지용이는 사귀면 뭐 어때서 그래요? 라며 송화를 보고 교수님 우리 사내연애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송화의 컵에 물이 비어있는 걸 보고 지용이는 자신의 물컵을 건네줍니다. 송화는 적극 장녀야, 힘든데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 라고 하네요. 그 시간 익준이는 아들 우주와 토스트를 먹으러 왔네요. 익준이는 송화에게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죠. 송화와의 관계에서 익준이는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섭하는, 아니 왜 사랑하면 하나하나 다 챙기고 싶은 그런 느낌 아시죠? 송화의 관심은 캠핑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화목난로를 구입했고 정원이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하죠. 그래야 병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정원이는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거 했죠. 이제 정원이의 두통은 사라졌을 것 같네요. 용성민, 안치용, 허선빈과 함께 송화는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도 캠핑 좋은 데크 받게 해달라고 할까? 라고 하죠. 송화는 온통 캠핑 생각뿐입니다. 송화는 정원이에게 결혼을 권하죠.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주는 너무 귀엽다고 합니다. 정원이는 송화에게 키다리 아저씨를 맡기고 VIP 병동으로 나온 수익금으로 지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VIP 병동 수익은 익준이가 많이 벌어준다고 합니다. 익준이 역시 정원이가 키다리 아저씨인 걸 알죠. 정원이 키다리 아저씨인 걸 아는 인물은 익준이와 송화네요. 익준이가 송화에게 밥을 먹자고 합니다. 송화는 먹었지만 또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치용 와도 되지? 라는 말에 그럼! 이라고 하는 익준. 하지만 송화가 치용이 칭찬을 하자 치용이 참 예뻐, 인성이 좋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때 치용이를 칭찬해서일까요? 요즘 부쩍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익준입니다. 거울에 비친 익준이의 표정이 안 좋아지죠. 송화는 익준의 표정을 보고 왜? 라고 물어보는데 익준이는 배고프다며 넘겨버리죠. 밥을 빨리 먹는 송화에게 익준이는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발을 떠는 익준이에게는 송화는 발을 못 떨게 하고요. 저번 화에서 옷을 두고 가는 송화, 차 문을 열어두고 가는 송화를 챙기는 익준이 서로를 믿고 채워주고 배려하는 모습이네요. 정원이에게 머리랑 가슴이 따로 놀 땐 여기가 맞다라고 하죠.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대충 결정해서 자기 꼴 나지 말고 잘 생각하라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요행이라고요. 그런 요행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원이에게 말합니다. 정원이에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익준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죠. 아픈 우주를 돌보는 익준이에게 응급콜이 오고요. 익준이는 송화를 부르는데 송화는 익준이의 집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익준이가 날라왔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빨리 온 송화입니다. 송화의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신발도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왔네요. 송화가 우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송화는 선을 가로질러 익준이에게 갑니다. 익준이의 유리에 비춰진 모습, 이들에게 또 선이 생기죠? 카메라가 돌면서 이들의 선을 넘겨버립니다. 선을 넘으면서 가사가 크게 들리는데 그 가사가 꿈만 같아요 입니다. 송화는 익준이에게 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송화는 우주를 위해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까지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뭘 해주니? 라는 송화의 물음에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송화는 익준과의 시선을 피합니다. 창밖을 보는 듯 했지만 익준이는 비가 온다고 말하죠. 보고도 몰랐던 송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고도 비가 온 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익준이의 직진 고백에 얘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라며 많이 놀랬던 거겠죠. 남들 일이라면 앞장서는 최고봉의 오지라퍼였지만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익준. 응급콜이 오고 우주가 아프고 그때 우주 곁을 지켜준 송아.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익준. 송아가 좋아하는 누룽지를 끓이고 피곤하겠다며 그만 자라는 말을 3번 정도 한 송아. 모성애를 자극하는 듯한 부자 익준과 우주죠. 이들 관계에 선이 있었지만 빗물로 싹 지워버리는데요. 송아가 좋아하는 비라는 장치로 친구라서 경계했던 그녀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멋진 연출 기법으로 보였네요. 송아의 목 디스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약을 3포를 뜯고 골라서 섭취하죠. 이번 11화에서는 치용이와 송아의 첫 만남이 공개되었네요. 2016년 봄, 치용이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위치에 말하기도 전에 층수를 눌러주던 송아. 같은 인턴인 줄 알고 송아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인턴 같나요? 라며 좋아하던 송아. 치용이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수 누르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로서 선을 지키는 모습의 치용이와 선빈. 2명의 거리감이 보이시죠? 송아에게 보고 배웠듯이 말하기도 전에 층수를 눌러주는 치용이네요. 5시간 푹 잤다고 하는 말에 오빠는 참 좋겠다, 잠이 없어서 라고 하는데 치용이는 그게 습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송아 덕분에 엘리베이터 층수 눌러주는 습관도 생겼네요. 치용이는 생일날 환자가 걱정되어서 병원에 옵니다. 하지만 이미 송아가 환자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치용이는 송아와의 타이밍을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송아에게 선을 넘은 치용이의 위치 선정. 송아는 뭔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습관처럼 치용이는 층을 눌러주는 곳 앞에 서고 치용이는 송아와 같이 있어서 긴장했는지 층수를 누르지 않고 있자 송아가 지하 1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치용이 뒤에 바른 생각이라는 포스터. 이 장면은 만화로 보면 치용이가 마치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또 익준이가 등장하죠. 익준이는 치용과 송아의 거리를 보고 약간 당황한 모습인데요. 앞전에 송아가 치용이를 칭찬하자 불편해했던 익준이었죠. 익준이는 송아와 완전 가까운 위치로 갑니다. 익준이는 둘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송아는 저녁 먹으러 너 저녁은? 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대화인데요. 익준이가 예전에 송아에게 밥을 먹자고 했고 송아는 친구들 부를까? 라고 물어봤었죠. 구구주 친구들과 칼국수 집에서 밥 먹는 줄 모르고 물어본 송아였습니다. 당시 송아는 둘이 밥을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물어본 것 같았는데요. 이번에도 치용과의 단둘이 식사가 부담스러워서 익준이한테 물어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치용이가 밥 먹자는 말에 송아는 싫은데 난 너랑 단둘이 안 먹을 건데 라고 합니다. 송아와 익준이랑은 단둘이 밥을 먹었죠. 불편하세요? 라는 말에 아니라고 할 때 송아는 선 밖으로 몸을 밀어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치용, 송아, 익준.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숨막히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익준이는 송아 어깨를 툭툭 쓸면서 내립니다. 치용이는 이런 모습을 보죠. 치용아, 뒤에 바른 생각이라고 있잖아. 치용이는 뒤에 포스터처럼 바른 생각을 했을까요? 식사하고 치용이 데려다 주는 길에 익살이 익준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 운전 중 옆에 치용이 있고 이거 스피커폰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라는 송아의 말. 치용이는 이 통화에서 뭔가를 느끼는 표정이죠. 생일 선물로 반말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송아는 진지한 표정이네요. 선 안 넘습니다. 라는 치용이 말에 해? 라고 답합니다. 선을 안 넘는다고 했지만 치용이는 송아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결국 선을 넘어버리죠. 익준이의 행동을 송아에게 그대로 하고 싶은 치용이었습니다. 익준이가 회식에 참석한 이유는 인싸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치용이와 단둘이 밥 먹으러 가는 송아가 익준이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는 듯 했고요. 익준이는 자신을 위해서 송아랑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걸 해준다고 했죠. 이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기에는 질투를 느끼는 익준입니다. 이젠 치용과 송아의 관계가 불안해서 철벽 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행동을 일부러 치용이에게 보여준 것 같네요. 아들 우주 때문이 아니었다면 치용과 송아가 밥 먹는 자리까지 쫓아갔겠죠? 진실게임에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익준. 허선빈의 의미심장한 고개 끄덕임도 있었죠. 선빈은 송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있다 없다 라는 질문에 생각을 하더니 소주 원샷을 하는 익준입니다. 노코멘트 할게 라고 하죠.
그리고 치용이의 표정, 익준을 바라보는 송아의 표정, 그리고 선빈의 질문, 익준의 첫사랑 언제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또 마시려고 하는 익준이보다 한 발 빠른 치용이 이때 선을 또 넘는 치용. 이 장면에서 보면 익준이의 첫사랑은 송아인 것으로 보이네요. 치용이는 최송아 교수님 이성으로 느끼신 적 있으시죠? 라고 질문합니다. 익준이는 있어.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리고 익준과 치용이의 이글거리는 눈빛 싸움. 치용이의 질문은 익준의 마음을 송아에게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치용이는 익준과 송아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봉쌤 살롱할 때 송아 사랑 이야기 하는데 치용이가 이익준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봉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치용이는 봉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느꼈을 테고요.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노래방에 온 익준과 송아. 1분 남았다. 라스트로 송아는 선곡을 하려고 하는데 1, 5, 8, 5, 4가 입력이 됩니다. 익준이가 일어나서 번호를 입력했는데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번호를 외우고 있을까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곡이 나옵니다. 익준이의 마음을 담은 듯한 노래, 술에 취했다기엔 한음 감정을 꼭꼭 담아 부르는 모습이었죠. 눈치 빠른 정원이는 익준이 무슨 일 있냐며 물어보는데요. 그저 익준을 바라보는 송아의 눈빛.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익준의 전화를 늘 따뜻하게 받아주는 송아죠.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그리고 익준이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네요. 밴드 연주할 때 익준과 송아는 눈을 마주치지만 송아는 미소를 머금고 시선을 돌립니다. 치용이의 숙직실 모습, 식사를 거절당했던 장겨울의 모습과 비슷하게 연출이 되네요. 전전긍긍하며 정성껏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냉담한데요. 그런 모습에 마음 아팠던 치용은 위로해주려고 다가가지만 환자들 이야기를 하며 송아는 철벽을 칩니다. 치용이에게선 제자 이외에 다른 감정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네요. 예전 대화에서 송아는 시골에 작은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송아가 1년만 속초 분원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목이 많이 아프다고. 익준이는 창고에서 만난 송아를 보고 말이 없었고 송아가 검사 결과 나오기 전 5인방과 식사할 때 응급콜이 올 때도 뒤늦게 전화를 받았었죠. 그리고 송아가 속초 분원에 간다고 하니까 다시 아무 말이 없어진 익준. 검진 결과 때 고민해서 송아 곁에 갔고 그리고 이번에도 송아의 곁에 갔었죠. 마음 같아선 딱 일주일만 놀고 싶다고 송아는 말했어요. 1년간 휴가 내면 뭐 하고 싶냐는 물음에 강릉이나 속초, 통영 이런 데서 1년만 살아보고 싶다고 하죠. 거기서 병원 일도 하고요. 송아는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치용이는 송아 따라서 속초로 가고 싶어 합니다. 보통 창밖에서 남녀를 카메라에 담을 때는 액자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담지만 치용이와 송아는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고 액자라고 하기엔 뭔가 탁한 느낌, 미세먼지가 많이 낀 것 같은 모습이죠. 송아의 방에 꽃을 선물한 것은 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아가 발 마사지 할 때 송아의 신발이 낡은 걸 보고 신발을 선물했죠. 송아도 치용이에게 신발 선물을 했는데요. 하지만 온통 병원 이야기, 일 이야기 뿐인 메모였네요. 송아는 정원이에게 키다리 아저씨를 속초 내려가서도 계속 하기로 합니다. 익준이는 남자 주인공의 모든 사랑을 알고 있는데요. 정원이가 겨울을 좋아하는 마음과 주민아가 석형에게 향한 마음, 그리고 싫지 않은 석형이죠. 준환이가 자기 동생 익순이를 사랑하는 마음도요. 그리고 익준이는 겨울과 정원이의 사랑의 큐피드가 되어 주었고 석형이를 좋아하는 추민아의 마음도 알고 자리를 피해 주었죠. 준환 익순이의 연애에도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댁에 사온 장면에서도 그리고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간 부분이 그랬죠. 이젠 구구주도 익준이의 마음을 알고 큐피드가 되어주는 걸까요? 이 시계는 이 장소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요. 도제하게 춤출 때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마음과 뇌를 파헤치다. 고요 속 폭풍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네요. 이 장면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보았는데 책을 조합해보면 고요한 마음,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뭔가 모르게 익준 송화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소설은 몽골로 가서 고요한 마음을 찾는 여정을 그렸는데 송화 역시 속초에 가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키다리 아저씨 소설처럼 정원이가 맺어졌으니까 다음은 송화 차례일까요?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는 이런저런 오해 끝에 마침내 그 삼촌이 키다리 아저씨인 걸 알게 되고 마지막엔 결혼하게 됩니다. 익준이의 책 이야기,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이라고 했는데요. 스페인어 책, 수어책 2권, 와인 소믈리에 관련 책, 드론 책, 가구 제작 및 목공예 책, 소형 선박 조종책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요. 수어책은 앞서 보셨다시피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익혔던 책 같네요.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익준이의 인싸력도 있지만 취미가 워낙 독특해서 야구 응원가도 만드는 그였죠. 하지만 드론과 와인, 소형 선박 이런 책들을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송화의 집이 떠오르네요. 그곳 속초에서 배를 몰고 드론을 띄우며 함께 송화와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뚝딱뚝딱 가구들도 손보고요. 휴식이 필요한 송화, 자연을 좋아하는 송화를 위한 취미인 것처럼 왜 다 생각되죠? 두 번째로 이 장면은 송화가 익준이를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복선으로 보입니다. 뇌를 파헤치다. 왼쪽에 하얀 마음이라는 책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얀색의 빨간 점이 보이는데요. 시즌 1의 송화는 익준이에 대한 마음이 순수한 친구로서의 마음이 더 컸었다면 오른쪽의 빨간 점은 익준이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불씨가 지펴졌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백을 받은 후 하얗던 도화지에 사랑이라는 빨간 불씨가 생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가운데 책 중에 것의 의미 1이라고 보이는 이 책은 프랑스 철학자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으로 추측됩니다. 1998년에 출간된 이 책은 전 세계에 느림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던 책인데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완벽주의에 채송하지만 심해지는 목 디스크에 번아웃까지 온 상황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죠. 평소 채송화는 자연을 좋아하고 캠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송화가 추구하는 느림의 삶의 방식을 쫓는 현재의 상태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포도주에 대한 챕터도 있는데요. 송화가 추구하는 그 느림의 미학에 도시를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는 익준이는 동참하고 싶은 듯이 보입니다. 와인 소믈리에 책도 사서 본 익준이었죠. 포도주, 즉 와인의 가치는 느림의 미학이 적용되어야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이 둘의 성향이 다르긴 해도 포도주를 놓고 볼 때는 완벽한 교집합이 생기는 것 같죠? 그리고 뇌를 파헤치다 2 왼쪽에 보여 속의 폭풍은 고백을 받은 송화의 시즌2 때 보여질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보이는 시리즈 3와 피었습니다는 채송화의 이름처럼 꽃이 피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익준이는 스페인 갈 때 비행기에서 읽을 책 중에 소형 선박 조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송화의 마음속의 폭풍을 선박 조종 자격을 딴 익준이가 잘 조종해서 끝까지 잘 항해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연결되네요. 즉 시즌 1은 송화가 익준이에 대한 고백을 받고 시즌 2는 고요 속의 폭풍이 일은 송화 자신에 대한 마음을 풀어갈 것 같고요. 시리즈 3와 피었습니다처럼 결국 두 러브라인의 꽃은 시즌 3에 필 것이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익준과 송화를 위한 빅피처가 이 책들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연습한 스페인어는 에스토에 러커볼레, 에스토에 러커볼레. 익준의 스페인어 대사는 바로 나는 그녀에게 미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리한 김봉희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학회에 가서 사랑 고백할 일은 없을 테고 지금 익준이의 마음엔 온통 송화를 향한 마음뿐이니 현재 송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인 것 같네요. 청실, 홍실, 남녀 커플의 상징으로 보는 블루와 레드. 이전 익송 커플 에피소드 1에서 9까지 스페셜 영상에서 익준과 송화는 서로의 무의식 속에 깊이 존재한다는 뇌피셜을 했었는데요. 송화방의 게시 보도에 보면 각각 청색 압정과 홍색 압정이 두뇌 그림에다
각각 꽂혀 있습니다. 정색과 홍색은 익준과 송화의 모습을 그릴 때 노래방에서도 송화가 검진 결과 받을 때에도 자주 사용됐었는데요. 서로 한 매듭으로 묶어진 청실과 홍실은 남녀의 인연을 상징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익준이는 속초에 내려간 송화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액자 같은 앵글이어야 하는데 미세먼지 많이 낀 것처럼 뿌였습니다. 만인의 뱁새 콜센터 원장 최송화. 익준이는 고민 상담 하나 할 게 있다고 하죠. 고백하면 살짝 어색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이번에도 고백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어떡하지? 다 함께 모여 밴드를 하기 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익준이는 송화를 한 번씩 쳐다보네요. 익준과의 첫 밴드에서 생계란을 먹는 송화. 시즌1의 마지막 밴드 장면에서도 날계란을 먹는 송화죠. 결국 그들은 제자리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송화가 생계란을 먹고 자기 자리로 이동하는데 익준이는 송화의 눈을 안 마주치는데요. 전미도님의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그들의 러브라인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메인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감독님도 송화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익송의 러브라인은 작가님과 PD님만 알고 있겠네요. 사실 저는 시즌1 때 익송 커플이 될 줄 알았는데요. 뇌피셜을 해보자면 송화는 처음 석형의 고백에 거절의 의사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용이에게도 그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죠. 하지만 익준이에겐 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즌1은 익준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시즌2는 고백받은 송화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시즌2의 엔딩 주인공이 되거나 시즌3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시즌2 초반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작진들의 연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즌3까지 끌고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저의 결론은 익준, 송화 익송은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